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일단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을 통째로 씌워주면 돼. 이걸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겠지? 좀 연습이 좀 덜 됐으면 천천히 바꿔.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부터 그려주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3. 그리고 마이너스 5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y좌편 체크해서 잘 그려보면 x에다 0 넣어보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절대값 통째로 씌워주면은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가 절대값 씌운 것까지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고, 이제 y는 k랑의 교점의 개수가 fk라는 함수값이야. 그러면 k가 0이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교점이 1개고, k가 1일 때 교점 2개, 2일 때 교점 2개, k가 3일 때 교점 1개, 4부터는 계속 교점이 2개야. 그래서 이거를 병으로 나누어서 세주면 돼. k가 0일 때는 교점이, 즉 함수값이 1이고, k가 1과 2일 때는 교점이 2개고, k가 3일 때 1개고, k가 4 이상부터는 계속 2개인데 12까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돼. 그래서 구해보면 한번 나열해 볼게. F0, F1, F2, F3, F12까지면 F0은 1이고 F1, 2는 함수값이 이렇게 되고 3일 땐 1이고 이제부터는 계속 2야. 그러면 이만큼 더하면 6이고 여기 지금 2가 몇 개 있냐면 4 이상 12 이하니까 9개 있겠지. 그래서 2가 9개 있어서 18이 되고. 그래서 다 합치면은 24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은 24야. 자, 이렇게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이런 일들은 대부분이 규칙 찾기 문제야. 그래서 대입을 많이 해서 규칙을 찾아주면 돼. 이런 표현 문제 좀 읽어야 돼. 자, F 2는 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지. 5가 되고 F2, 2. 이거는 이제 의미상 F2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지금 F2가 5라고 알고 있으니까 F5를 대답하면 돼. 그럼 F5는 11이 되겠지. 이걸 반복하면서 규칙을 찾아주는 거야. F3, 2는 의미에 따라서 F, F2, 2야. 여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고 F11을 계산해 주면 돼. F11은 23이 되겠지. F23은 F8과 같은 17이 되겠다. 아직은 규칙이 안 보이니까 보일 때까지 해야 돼. F17은 F2랑 같아지겠지. 그러면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제 내가 끝나버렸지. 이 네 개가 반복되는 구조지. 5, 11, 23, 17이 반복되는 구조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이제 결론을 내보면 F에서 여기 부분이 이건 이제 합성의 횟수야.
이 하트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5, 4로 나눈 나머지가 2이면 11,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23, 4로 나눠 떨어지면 17이 되는 거야. 그니까 여기 하트에 해당하는 수의 4로 나눈 나머지를 통해서 판단하면 돼. 그러면 F는 23이고 F 쭉 쓴 다음에 계산을 하자.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걸 그냥 그대로 한번 써 볼게 일단.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 3이니까 23, 4로 나눈 나머지 2니까 11,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해주면 답이야. 그럼 계산해 보면 34, 이렇게 40, 이렇게 45. 다 더하면 79가 되는 거야. 그래서 79가 정답 되는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지. 근데 이 문제 좀 팁은 이 식을 좀 정리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더 편해. 식을 정리해 볼게.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b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이걸 좀 정리해 보면 각변의 2를 빼.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면은 여러 가지로 좀 편해. 뭐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 편리한 팁 같은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풀어보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과 직선을 비교했을 때 y는 ax라는 직선은 y는 x-1분의 1이라는 직선보다 아래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괜찮고, 이 직선 y는 gx라는 직선은 유리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괜찮아. 이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자.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정의역 제한 걸릴 거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돼. 그러니까 x 범위가 제한이 걸리잖아. 3부터 5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부분만 점이 존재해.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려보면 일단 점근선이 x는 1, y는 0이 되고, 그래프를 3부터 5까지만 그려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 그래서 5, 3,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럼 3 대입해 보면 2분의 1이고, 5 대입해 보면 4분의 1이야. 그리고 이제 이 직선을 그렸을 때 얘보다 아래 그려줘야 되는데, y는 ax라는 직선은 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를 지나. 그래서 여기 지나가고 아래 그려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던가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아래 있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니까 안 돼. 그래서 경계가 되는 순간은 0,0을 일단 지나가게 그리면서 5분의 5,4분의 1을 지나가는 순간이야. 그래서 이 순간은 y는 ax가 5,4분의 1을 지나가는 순간. 다시 말해서 a가 20분의 1이 되는 순간이고, 그럼 이거보다 더 기울기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a의 범위는 2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의 범위 나왔고, 동일하게 b의 범위도 하자. 그러면 이번에 y는 bx가 유리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를 경계로 이때보다 기울기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3,2분의 1을 지나가는 순간, 그래서 b값은 6분의 1이고 b는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D의 범위 나왔어. 그러면 A-B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것의 최대값은 a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작을 때겠지. 그래서 a가 20분의 1이고 b가 6분의 1일 때야. 그래서 이 값을 대답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야. 그럼 60으로 통분하면 이고 어,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 읽어보면 f는 1대1 대응이니까 서로 다 다른 것으로 대응해야 되고 F1과 F2 합이 F3과 F4의 합과 똑같아야 돼. 이제 나 조건이 이 문제 핵심인데 그러면 어, 대응시키는 이 그림을 한번 예로 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봐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보는 거지. 뭐 그냥 막 해봐 일단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감을 잡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합이 10이니까 10을 또 찾아야 되는데 남은 걸로 어떻게 두 개를 더해도 10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합이 10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합을 기준으로 일단 경우를 나눠서 풀어보자. 그러니까 찾아 이 합을. 그러면 자, 찾아볼게. 함수값이 이런 것들이 가능해. 그러면 자, 합이 5인 경우는 불가하지. 합이 7인 경우를 또 만들기도 불가하지. 합이 9인 경우를 또 만드는 것도 불가하고 이렇게 해도 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9보다 크니까. 합이 13인 경우를 또 만드는 게 안 되지. 두 개 합이 13 돼야 되는데 안 돼. 두 개 합이 15인 경우를 또 따져봐도 15도 안 만들어져. 그럼 이제 2는 이 네 개의 함수값 중에 2는 출현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됐어. 그럼 이제 3도 해보자. 8, 안 돼. 10을 또 못 만들어. 이해 안 가면 끝까지 봐. 끝까지 보면 이해 갈 거야. 14, 못 만들어. 16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어, 이 값이 16이 가능해. 근데 이제 16은 대응시킬 때 3과 13으로 한 그룹을 대응시키고 다른 한 그룹은 5랑 11로 대응시키는 이 한 가지가 가능한 거지. 자, 그럼 이제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찾아야 돼. 그럼 이제 3이 들어가는 건 다 했으니까 3이 안 들어가는 거 해보면 12, 안 돼. 16은 아까 했어. 18은 이렇게 18이 가능하지. 그래서 16 또는 18이 가능한 거야. 그럼 이제 18이 가능한 것은 5랑 13으로 대응 한번 시키고 7과 11로 대응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16 또는 18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합이 16인 경우랑 18인 경우로 경우를 나눠주자. 그러면 F1, F2, F3, F4.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떤 그룹으로 가야 되는데 3과 13, 5랑 11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있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응했다고 쳐봐. 그러면 그 후에 누가 F1이 될지를 정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지. 이렇게가 가능하고 이렇게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러면 F1, F2는 대응한 거야. 그리고 F3, F4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어. 그 후에 F5랑 F6은 대응시키지 않았으니까 F5랑 F6을 대응시키는 방법이지.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16가지가 생겨.
16개라고 하자. 그리고 합이 18인 경우도 해 보자. 이거 선생님 좀 쉽게 세고 있는데 이해 안 가면은 화살표 쏘듯이 해 봐. 자, 그래서 5랑 13 그룹, 그리고 7과 11 그룹.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계산해 보면 F1과 F2가 대응시킬 그룹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 두 가지, 그리고 실제로 F1과 F2를 대응시키는 방법 두 가지, F3과 F4를 대응시키는 방법 두 가지, F5랑 F6을 대응시키는 방법 두 가지야. 그래서 16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총 32개가 생긴다. 자, 최대치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접근해야 되고, 합성함수의 최대치수가 이제 너희가 좀 힘들어 하는데, 치환이 정석적인 방법이야. 치환으로 할게. 그래서, 어, y는 g fx의 최소값이 3이야. 그런데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fx를. 그러면 y는 g t의 최소값이 3이 되는 거지. y의 최소값이 3인 거야, 결국은. 그러면 그래프를 두 번 그려야 돼. 이렇게 치환을 할 때는 t의 범위가 핵심이거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t의 범위를 구해보면, 봐봐,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이 되거든. 그러면 3, a를 기준으로 a는 2보다 큰 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찍어볼게. 3, a를 시작점으로 방향이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얘의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t의 범위가 나온 거지. t의 범위는 a 이상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리셋해 보면 y는 GT 최소값은 3인데 t의 범위가 a 이상일 때 최소값이 3이었던 거지,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보자. y는 gt. gt야, x자리 t를 대입해야 돼. 여기서 a를 철저히 상수 취급하는 게 중요하다. 변수는 t야.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얘의 이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3이 되게 해줘야 돼.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서 정역 제한을 잘 해주면 돼. 좌우는 t축이고 위아래는 y축이야. 그래서 여기는 t는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점근선은 y는 7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해. 얘가 0이 되면 이제 최소값이 3이 될 수 없으니까 0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 얘가 양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음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그런데 우리 지금 t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t가 a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a는 2보다 크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a는 이렇게 있겠지. 2보다 크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만 있어야 돼. 여기를 포함해서 오른쪽.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었다면 그래프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야. 이러면 최소값이 안 생겨. 그리고 다시 만약에 그래프가 어, 이렇게 그려졌었다면, 이렇게 그려졌었다면 C는 A 이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여기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이 가능하지. 이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그래프를 추론해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a,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의 그래프가 a, 3을 지나가 줘야 돼. 그럼 이제 a, 3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a 값이 결정 나서 2보다 큰 a를 대답하면 되겠지. 계산해 볼게. 그래서 a는 2보다 큰 수니까 a는 3이 되는 거야. 여기 있다.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하고 여기 자잘하게 치환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훈련해야 돼. 항상 그려서 접근해야 돼. 함수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려서 시각적 해결을 해야 돼. 얘는 이제 그래프가 딱 결정 나 있는데 얘는 이제 k에 따라서 조금 변화하겠지. 자, 그려보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를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내 보자. 그래서 3 루트 라는 식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데 x값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겠지. x가 k 이상일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니까 3 루트 2x 마이너스 k를 그리면 되고 x가 k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반대로 풀리니까 3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제 x에 대해서 상수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 보면 x가 k일 때가 되게 결정적인 순간이잖아. 그래서 k 대입하면 3 루트 k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x가 이 오른쪽에서는 얘를 그려줘.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 부분의 관계식은 y는 3 루트 2x 마이너스 k겠지. 그리고 x가 k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를 그려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가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 볼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직선을 봐봐.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지. y는 2분의 1 x 플러스 4를 그려서 이제 위치 관계를 상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이랑 이 분수 처음에 그린 그래프랑 세 점에서 만나는 순간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것의 x좌표 합이 60이래. 그럼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 점 만나지. 이게 다시 이렇게 되면 두 점 만나고 이렇게 되면 세 점 만나고 접하면 두 점 만나고 더 위에 있으면 한 점만 만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점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식인 거야. 이걸 이제 그려보자. 이렇게 나타내 볼게. y는 그래서 교점이 3개 있어서 이 점, 이 점, 이 점의 x 좌표의 합이 60이 되게 하는 k를 대답해 줘야 돼. 이 주황색 점의 x 좌표의 합이 60이 돼야 돼. 그러면 점을 하나씩 찾자. 처음 이 점을 찾으려면 이 부분의 관계식이 얘잖아. 그러니까 얘랑 연립을 해줘야 되겠지. 교점은 기본적으로 연립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는 여기서 x값이 이 첫 번째 점의 x좌표인 거야. 그럼 이제 k인데 잘못 썼어. 이걸 계산해 보면
2분의 1 x는 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나온 거야. y좌표는 3 루트 k야. 근데 지금 x좌표가 필요해. x좌표의 합이 60이 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남은 이 두 점의 x좌표의 합을 또 표현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이 무리함수 부분이랑 직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무리함수 관계식이랑 직선이랑 연립해 줘야 돼. 그러면 직선, 무리함수를 연립해서 이것의 해가 교점 x좌표들이 되는 거야. 계산해 볼게. 양변을 2로 곱하자 먼저. 제곱할게. 그래서 이것의 x의 합은 x값의 합이라고 표현하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56이야.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의 합이 56인 거야. 그러면 이 점, 이 점, 이 점 세 점의 x좌표의 합이 6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k가 결정났지. 그래서 교점의 x좌표 그리고 나머지 두 교점의 x좌표가 60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서 k 결정내면 돼. 정리해 볼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4가 되는 거야. 이거를 연산은 당연히 필요한데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꼭 그려가면서 접근해 지금 가능하니까. 연산으로만 하면 안 돼. 이 그림이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야 의미 있어.